오늘도 우리 사랑하는 스터디언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고민연구소 같이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일요일입니다. 일요일. 저는 일요일에 사무실에 와서 이 고민연구소 영상을 찍고 있는 건데 저는 진짜로 여러분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사실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특히 저는 체력이 누구보다 허약하기 때문에 일요일에 좀 유유자적 쉬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그런데 저는 이게 좋아서 하는 거거든요. 진짜 사랑하는 마음에서 하는 거예요. 행복해서 즐거워서. 하나라도 더 찍으려면은 일요일 토요일에도 무조건 찍어야 됩니다. 진심이에요, 진심. 그 다음에 사연이 지금 하루에 두세 개씩 계속 오고 있어요. 고민 사연도 있고요. 그 다음에 의외로 성장 사연이 더 많아요. 성장 사연이 더 많고, 그러니까 스터디언이 어느 정도 뭐라 그럴까? 커뮤니티가 성숙해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성장하고 있는 거죠. 근데 고민 사연 많이 보내십시오, 여러분. 제가 오늘은 고민 사연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들어보면은 읽어보면은 객관화를 시켜드릴 수 있는 사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보내보세요. 그러면서 자기 이렇게 좀 생각도 정리를 해보시고 다짐도 몇 분 보내주셨고요. 그 다음에 그런 사연도 있어요. 그러니까 성장 사연인데 자기 생각을 한번 인생을 정리하고 싶어갖고 이 사연은 읽어주지 마세요. 근데 사연이 너무 눈물 나요. 제가 뭐 소개는 못하겠지만 어렸을 때부터 가정폭력에 시달려갖고 그냥 가정폭력도 보통 폭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상을 진짜 살아있는 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런 걸 이겨내서 지금 자리 잡으신 분들이 그냥 생각을 한번 정리하고 싶어서 그냥 저랑 이렇게 교감하는 거죠. 저는 그럼 그거는 답변도 써드려요. 한 두세 줄이라도 꼭 써드립니다. 너무 감사하다고 보내주셔서 견뎌해 주셔서 그러니까 정말로 지금 존재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제가 정성스럽게 또 답변도 보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고민은 여러분 뭐냐면은 이거는 제 추정인데 이거보다 더 많을 거예요. 적어도 500만의 고민. 그러니까 친구 관련된 거, 인간관계 관련된 고민이라서 결국에는 이제 외로움이거든요. 허전함. 이거는 제가 그냥 500만이라고 했지만 뭐 제가 고민 사연을 받아봐도 제 데이터도 있고 책을 읽은 것도 그렇고 뭐 뉴스 이런 걸 봐도 500만도 훨씬 넘을 거예요. 왜? 우리는 뼛속까지 진사회성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관계를 통한 존재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자신이에요. 그래서 우리 DNA에 각인된 모든 알고리즘은 정말로 진사회성을 향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협력 없이는 어떤 관계, 경쟁, 협업 이런 거 없이는 인류라는 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래서 여러분 그런 연구 결과도 있잖아요. 혼자 밥 먹으면은 외로우면은 어떻게 된다? 멍청해진다. 실제로 업무 능력이 떨어져요. 그러니까 요즘에 혼밥 많이 하잖아요. 근데 또 같이 먹으면서 스트레스 받으면 또 거기서 또 능력 떨어지는 것도 있죠. 근데 모든 조건이, 그러니까 좋은 조건이 누구랑 밥 먹는데 어떤 인간적 스트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그런 대조건이랑 비교했을 때 외로워지면은 업무 능력도 떨어진다. 멍청해진다. 그런 연구 결과도 많아요. 그래서 이거는 적어도 500만의 고민이다. 이런 거는 제가 안 소개해드릴 수가 없죠. 그렇죠? 읽어볼게요. 그래서 사연 있는 분들은 고민 리서치 gmail.com으로 고민, 우리 한글로 고민, 그 다음에 연구, 리서치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성장, 고민, 다짐도 보내주셔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채택된 분들은 제가 이제 회사에다가 이메일을 포워드해서 이제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리라고 연락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깐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면 가끔 뭐 책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그러는데 그런 걸 해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사실 제가 따로 있기 때문에 그런 걸 하려면 사무실에 가야 되고 왔다 갔다 하고 하면은 저는 3시간 이상이 들거든요. 왔다 갔다 하고 그다음에 우리 직원이 뭐 우편 붙이게 뭐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저희는 사실 냉정하게 말씀드릴까요, 여러분? 고민 연구소를 올리면은 구독자가 주는 경향이 굉장히 강해요. 아, 나랑 관심 없는 건데. 아, 이거 나랑 상관없는 얘기네. 아, 이거 무슨 뭐 이거 뭐 질질 짜는 얘기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구독자 감소해서 사실 저희는 이거를 한다고 해서 회사 이득이 없고 마이너스만 있습니다. 그런데 왜 하겠어요? 저희는 이거 썼어야 되는데 이거 저희는 100만 뷰보다 한 명의 실천과 한 명의 변화가 훨씬 중요한 회사. 이거는 허수거든요. 결국 이거를 만들기 위해 10,000뷰, 100,000뷰, 100만 뷰가 필요한 거지. 진짜 한 명의 실천이 훨씬 중요한 거거든요. 한 명의 변화. 이게 나비효과, 이게 프랙탈이 돼서 결국에는 진짜 세상이 바뀌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는 고민연구소는 저희가 냉정하게 회사에서 그런 얘기도 나와요. 직원들 사이에서. 이거 구독자 주는데 이거 어떻게 생각하시냐. 근데 우리가 더 열심히 해서 그럼 이 사람들이 이런 거를 공유할 데가 없고 물어볼 데가 없고
이렇게 보낼 데가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 우리가. 이거야말로 손해 보더라도 우리가 딴 걸로 메꿔야 되지 않겠냐. 그리고 제가 메꾸면 돼요. 제가 열심히 해서. 그래서 그렇다. 그래서 뭐 사인 책 같은 거 보내고 뭐 다른 요구들이 있어요. 뭐 만나달라. 그런데 그런 거는 일절 해드릴 수가 없다. 그래서 문화상품권 보내드리는 걸로 저희가 이제 일단은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만 35살 청년입니다. 그럼 뭐 우리나라 나이로 36, 37이겠죠. 빡독 영상을 통해서 체인지 그라운드를 알게 되었어요. 어느새인가 스터디언으로 명칭이 변했군요. 뭐 개인적으로 굉장히 멋있는 명칭 같습니다. 스터디언 뭐 굉장히 뭐 인기가 좋죠. 저는 현재 커뮤니티를 관리하고 영어를 한글로 번역해주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3년 넘게 하고 있기는 하지만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모호한 것 같습니다. 이걸로 버는 수입이 50만 원, 월 50만 원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자, 하나 이제 끊고 갈게요. 일단은 이거는 뭐랄까 일이라고 하기에는 좀 애매하죠. 알바죠, 알바. 왜냐면 요즘에 최저 시급이 10,000원인데 주 일주일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러니까 가장 뭐랄까 몸이 건강하면은 요즘에는 얻을 수, 그다음에 요즘에는 그런 좀 잘 나가는 식당들은 시급이 10,000원이 훨씬 넘어요. 왜냐면 그래도 사람이 안 구해져서. 시급 15,000원인데 가면은 1.5만 원인데 가면은 이거는 뭐 주 30시간만 해도 벌 수 있는 돈인데,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정규직 비정규직을 떠나서 이게 풀타임 잡이라고 하기는 좀 그렇죠. 그래서 만약에 성인으로 자기 생활을 지탱해야 된다 그러면은 조금 더 뭔가를 해야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걸 뒤에 질문이 나와요. 이거 외에는 트레이딩을 리스크 관리를 잘해서 하는 방식으로 몇 년 동안 하고 있습니다. 남들이 안 좋은 시선으로 볼 수 있는 코인, 주식 전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도 하고 있고요. 빚은 없고 순 자산은 1억 정도 됩니다. 그래도 돈을 악착같이 뭐 이걸 잘했나 봐요. 근데 여기서도 짧게 조언을 주면은 저는 그냥 젊어서는 그러니까 적어도 진짜 만으로 40 전. 그다음에 저는 50까지도 역량을 계속 올려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야 이제 50부터 넘어서 60에도 꽃이 피거든요. 그러니까 단순히 내가 돈에 집착해서 뭔가 그냥 단순히 내가 어떤 과정이 생각보다 없고, 대표적인 게 이런 트레이닝이죠. 과정은 뭔가 나한테 쌓이는, 과정을 통해서 나한테 누적되는 게 없으면서 돈을 버는 걸 한다. 저는 그런 거는 돈을 정말로 막 진짜 막 많이 막 뭐랄까 그 돈을 많이 벌어놓고 그 돈으로 내가 공부할 수 있는 정도의 돈이 아니면은 저는 뭔가 배우는 과정이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하시길 바라거든요. 왜냐면 그래야 몰입도 더 많이 되고 인생이 나중에 진짜 꽃이 피고 열매를 그때 맺을 수가 있거든요. 멀리 보시면 되거든요. 대표적인 게 이제 독서를 꾸준히 해야죠. 그래서 빚은 없고 순 자산 1억 정도 된다. 그 다음에 또 트레이딩을 리스크 관리를 잘했다고 하는데 이것도 되게 프레질한 생각입니다. 리스크는 그러니까 복잡게 해서 여러분 블랙스완이 터진다는 건 리스크 관리가 결국엔 자산 배분밖에 없어요. 해칭할 수 있는 자산을 넣어놔야죠. 그렇죠? 그래서 뭐 이거는 소모적인데 시간을 써야 되는데 결국 누적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뭔가 왜냐면은 뭐 일을 더 열심히 하면은 훨씬 이것보다도 많이 벌 수가 있는데 그래서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은 혼자 산 지는 3년 정도 되었는데 하는 일의 특성상 개인 시간이 정말 많습니다. 시간을 보람차게 쓰고 싶어서 언어 공부도 하고 책도 읽고 자기 개발에 시간을 많이 쓰면서 보낸 것 같습니다. 이거는 잘했네요. 그러니까 커뮤니티 갈리니까 아마 집에서 할 것 같은데 재택으로 그렇다 보면 이제 시간이 많은데 그거를 헛되게 쓰지 않고 되게 알차게 썼죠. 그다음에 저는 근데 이거는 되게 칭찬하고 싶어요. 빚은 없고 그래도 돈을 저렇게 조금 벌었는데 받았는데 순자산을 1억이나 모았다는 거는 뭐 그래도 저는 뭐 이거는 뭐 남들은 뭐 1억이 뭐 큰 돈이냐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굉장히 칭찬하고 싶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PDS 다이어리를 작년 말에 보고 12월부터 지금까지 하루도 안 빠지고 쓰고 있습니다. 뭐 PDS 다이어리는 무적이죠, 무적. 실천력이 너무 좋아지는 게 느껴지고 하루하루를 내가 컨트롤한다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저는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자기 주도권. 그러니까 새벽에 일어나는 게 핵심이 아니고 뭐다 여러분? 내가 하루를 주도권을 어떻게 이렇게 주도권을 쥐고 시작을 하냐, 그거 싸움인데 PDS가 그 관점에서 진짜 천하무적이죠. 내 삶을 내가 주도적으로 산다는 거에 어떤 방법론이니까. 근데 이제 핵심이 나옵니다. 문제는 제가 사람을 만날 일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일이 커뮤니티 갈리니까 혼자 있을 거야 아마. 그래도 여자친구 있는 거 보면 능력자예요, 능력자. 대단한 친구입니다. 여자친구를 제외하면은 만나는 건 거의 가족밖에 없습니다. 친구가 아예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 너무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져서 거기에서 오는 고립감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제가 오늘 읽어드리는 거거든요. 이것 때문에 냉정하게 말하면은
병 걸리는 분들이 꽤 많죠. 그러니까 마음의 병, 정신병은 인간관계에서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외로움이 진짜로 병으로 침투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죠. 너무너무 많아요. 그거는 DNA에 그게 진짜 20만 년 동안 각인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맞아요. 이런 게 이제 나중에 심해지면 우울증으로도 연결이 되죠. 근데 이거는 이 친구는 좀 제가 볼 때 메타인지가 좀 높은 편인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전반적으로 읽어보면 글도 좀 차분하고 최근에 드는 생각이 사람들과 일을 하고 싶다라는 겁니다. 근데 끝까지 읽으면 꼭 돈을 벌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저도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그러면서 더 성장하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이래서 저희 상상 스퀘어에 오는 친구들이 뭐 50% 이상인 것 같아요. 저는요. 좋은 사람들과 일하고 싶어서. 그러니까 좋은 회사라는 게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생각보다. 안타까운 사실이죠. 뭐 20% 정도 될까? 저는 이것도 몇 법칙 따라가 갖고. 근데 사실 좋은 직장 동료가 되게 좋은 관계죠. 그거보다 솔직히 행복한 인생이 생각보다 드뭅니다. 왜? 그때 제가 라이프타임 그 이렇게 사이클 같은 거 보여드리면서 우리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시간을 보내는 게 의외로 직장 동료예요. 근데 그 사람이 친구고 그냥 되게 돈독한 관계다. 그러면은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그거는 진짜 뭐랄까 조그마한 로또 맞은 거랑 저는 똑같다고 생각해요. 진짜 조그마한 로또 맞은 거랑. 근데 저는 이 친구는 좀 회사에 가보면 좋겠어요. 왜냐면은 이 친구 자체가 제가 볼 때 좀 훌륭한 친구인 것 같아요. 일단은 자기가 언어 공부도 하고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관계는 상호작용이기 때문에 좋은 영향을 주면은 좋은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삼성에 되게 이른 나이에 32살, 만으로 하면 30살에 생일 전에 갔으니까 만으로 하면 30살인가? 아무튼 되게 이른 나이 과장으로 입사를 했잖아요. 그럼 저보다 나이 많은 2살, 3살 많은 형들이 다 대리고 사원이고 그래요. 그냥 안 입고 없죠. 근데 그건 이제 개발실은 그래도 뜻드래요. 그렇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근데 그래도 텃세가 있죠. 근데 제가 가갖고 영어 공부도 같이 하자, 독서도 같이 하자, 운동도 같이 하자, 전공 공부도 시켜주고 그러니까 저는 몇 달 만에 다 친해졌어요. 진짜 뭐 장악했죠. 그냥 좋은 영향을 줬죠. 좋은 영향을 줬고 다른 부서 친구들도 제가 비업무를 많이 해갖고 자발적으로 다른 부서 친구들도 우리 부서로 되게 오고 싶어 했었고 저랑 같이 일하고 싶어 했었고 이 친구는 일단은 자기가 에너지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좀 좋은 조직에 가면은 굉장히 잘할 거라고 저는 좀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잘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지금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만나도 만나는 게 아니고 특히 우리는 디지털 시대에 갇혀 있기 때문에 디지털 시대 그러니까 디지털 매트릭스에 갇혀 있기 때문에 정말 외롭죠. 외로운 것 같지 않은데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자기는 안 외롭다고 하는데 몸이 외로운 사람들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이제 다음 주에 오로다 데이가 열리거든요. 이제 PDS 다이어리 이제 단톡방 사용자분들한테 이제 추첨을 해서 하는 건데 700명이 만나. 이거 진짜 700명이면 어마어마한 숫자거든요. 거대한 축제입니다. 저는 솔직히 이날만 기다려져요. 근데 제가 우리 PDS 그거 우리 멘토링 프로젝트 멘티분들한테 말씀드렸지만 이건 하면 금방 몇 천만 원 깨집니다. 저희 회사 입장에서. 솔직히 얻는 건 없어요. 얻는 건 없습니다. 0. 근데 다 즐거움, 사회공헌. 왜? 대한민국이 문제가 뭐냐? 대표적으로 이제 저출산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저출산 전에 뭐 해야 돼? 결혼을 해야 되는데 결혼을 안 하거든요. 결혼하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온라인에서 만나면 결혼할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만 평생 만나. 그러면은 그냥 정신적 관계만 갖겠죠. 결혼하려면 오프라인에서 만나야 될 거잖아요. 근데 대한민국이란 나라 자체가 그다음에 전 세계가 점점 뭐다? 디지털 매트릭스라는 것에 갇히고 있어서 우리가 그거에 책임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으로서 더 어떻게든 오프라인으로 당장 사실 그 돈으로 유튜브 찍고 뭐 만들고 하면 회사는 돈을 훨씬 많이 벌겠지만 돈 조금 느리게 벌고 덜 벌더라도 고 대표님 우리 회사 직원분들은 어떻게든 사람들을 오프라인으로 이끌어내는 게 저희의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오프라인은 상단이 굉장히 우리가 말한 거랑 다르죠. 상단이 막혀 있죠. 근데 이 사람들이 만나게 하고 만남의 경험을 자꾸 이 만나는 게 즐겁구나. 실제로 오프라인 공간에 있다는 거에 바이브라는 게 실제로 존재하구나. 움직임의 힘 읽어보면 나온다니까요. 운동도 노래도 왜 같이 하면 더 좋은 호르몬이 많이 나오는지. 움직임의 힘 너무 명전데 나는 그 사람들이 너무 생각보다 안 읽어서 너무 속상해요 진짜. 그래서 이 친구는 회사 가보면 좋을 것 같다. 그런데 여기도 제가 이제 조언해 줄 수 있는 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저를 돌아보니 한국에서의 경력이 없습니다.
호주에서는 세일즈를 1년 정도 했었고 한국에서 했던 건 물류 알바 그 정도가 다입니다. 그러면 어떤 거부터 준비하고 시작해야 저 자신을 좀 더 발전시켜서 다른 회사에서 일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제가 잘한다고 말할 수 있는 건 영어가 다인 것 같습니다. 영어를 어렸을 때부터 좋아했고 매일매일 공부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호주에서 뭘 세일즈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 정도 했으면 일반인보단 잘하겠죠. 그 다음에 뭐 영어 번역해주는 일을 하고 있으니까 매일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굉장히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메타인지가 굉장히 높아. 이거를 모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사연은 진짜 제가 너무 고마운 사연이에요. 너무 고마운 사연이에요. 너무 완벽하게 표현했어요. 매일 평온하게 살아가지만 굉장히 뭔가가 결핍되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사에 들어가서 일을 하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많이 드는데 나쁜 회사 들어가면 힘들죠. 근데 나쁜 회사라는 것도 그 능력에 따라 바뀌어요. 본인이 능력이 좋죠? 그럼 나쁜 회사도 좋은 회사가 됩니다. 결국엔 능력 싸움이에요. 여기서 이제 제가 하나하나 얘기해주면 일단 영어라는 엄청난 능력이 있는데 그냥 그게 이 친구가 잘 보여준 건데 영어만 잘하면 뭐가 되겠지는 안 돼요. 영어만 잘하면 영어만 잘하게 됩니다. 특출나게 잘해 이제 번역 이 친구처럼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근데 지금이 저는 대한민국이 고령화가 되고 있잖아요. 그렇죠? 중위값 우리 평균 나이가 아니고 중위 연령이 뭐예요? 뭐 40 몇 살이잖아요. 그렇죠? 대한민국 평균이 이래요.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이야말로 그 어떤 때보다 영어 공부하기에 최고의 시점이라고 봐요. 왜? 각자가 20년 동안 한 일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어를 붙이는 거예요. 거기에 영어를 붙이고 인생에서 경험치가 있을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영어를 붙이는 거예요. 그러면은 새로운 게 이게 영어를 붙이는 게 거기다 하나만 더 붙이면 이제 폴리메스 되는 거예요. 자기 경험 그다음에 플러스 2 그다음에 영어 붙이면 이제 폴리메스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는 일단 영어를 좀 잘하는 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다음에 커뮤니티 관리를 해봤기 때문에 이게 되게 나름 특수한 업무거든요. 일단은 나중에 우리 회사가 이런 걸 뽑죠. 상상스퀘어가 스터디언이 나오면은 그 대표님이랑 우리 충희 편집자 얘기 들어보니까 커뮤니티 구성원 중에서 결국에는 우리 직원을 뽑겠다. 왜냐면 우리 커뮤니티를 제일 잘하는 사람을 뽑아야 되니까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그런 거는 되게 많이 해본 사람이 없죠. 그 다음에 이제 커뮤니티 관리 경험을 바탕으로 이제 일을 넓혀야죠. 그것만 있다고 보면 안 되고 그래서 굴절 적응이라는 걸 할 줄 알면서 CS로 갈 수도 있고 그렇죠? 디지털 마케팅도 좀 공부해서 넓힐 수가 있고 그러면서 이렇게 일을 넓혀 가야죠. 그러면서 일단은 이제 취업 공고를 쭉 살펴보는 거예요. 취업 공고를 쭉 살펴보면서 일단은 원서를 넣어보는 거예요. 중소기업 다 넣어보세요. 그러면서 가장 좋은 데를 골라가면 되거든요. 뭐 대기업도 넣어보셔도 되고요. 그러면서 면접을 해보면은 이제 10개 넣으면은 2-3개 또 면접에 갈 거거든요. 그러면은 그 면접을 하면서 그 면접이 되게 고급 피드백이에요. 그러면서 면접을 만약에 떨어지면 혹시 제가 뭐가 부족했는지 알려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면 이제 뭐 못 알려주는 회사가 대부분일 거예요. 회사 자체가 내공이 안 되기 때문에. 근데 또 알려주는 회사도 있어요. 우리 회사 같은 경우는 또 알려주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를 하면서 이렇게 내가 상호작용을 해보면은 내가 뭐를 조금 더 채우면은 이 회사에 갈 수 있겠구나. 그게 나올 거예요. 이 친구는 왜냐면은 자기 개발 이런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금방 저는 1년이면 맞출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걸 금방 맞출 수 있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커뮤니티 관리한 거랑 영어를 하는 거는 생각보다 큰 능력이다. 여기서 조금만 20%만 더 할 생각으로 취업 준비하면은 좋을 것 같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매일 평온하게 살아가 같이 뭔가 굉장히 결핍되어 있는 걸 500만 명 다 그럴 거다. 500만 명 이상이 이럴 거다. 근데 모르고 있고 왜 내가 힘들지? 제가 여러분 멘토링 프로젝트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멘티들한테 해드린 얘기가 멘토링 프로젝트 이제 첫날엔 다 발표를 해야 되거든요. 자기소개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후기를 받아보면은 이렇게 갈려요. 남들 얘기를 들으면서 되게 감동적이었다랑 자기 얘기하는 사람만. 그럼 제가 딱 말해줍니다. 불행해지는 이유 중에 대표적인 이유 중에 하나는 나만 바라봐서. 나만 바라보면 시야가 어때요? 딱 요래요. 넓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서 나만 보이기 때문에 레퍼런스도 없고 그러니까 조금만 나의 문제가 생기면 그게 전부가 돼버려요. 인생의 전부가 돼. 내 인생은 내 인생이지만 관계를 통해서 인생을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타인도 봐라. 적어도 멘토링 프로젝트라는 거는 그룹 활동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딴 사람 데일리 리포트 보고 그러면서 상호작용을 통해서 발전을 해야 되는데 계속 내 얘기만 해요.
나이 드신 분들 중에서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50대도 60대도 외롭고 힘들고 뭐만 얘기하면 눈물 나고 막 그러죠. 어떤 교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진짜로 생각보다 이게 올바른 인간관계를 맺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나이만 40대 이상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게 나중에 이제 병으로 연결되고, 그게 조금 임계점 넘어버리면은 음의 블랙스완이 터지는 거죠. 갑자기 공황장애 오고 막 숨이 막혀요. 답답하고 막 우울감이 몰려오고 불안하고 누가 말 걸면 자꾸 피하게 되고. 저희 친척분 중에서도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되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되게 좋은 친척, 좀 먼 친척인데 우리 동네에 살았었어요. 결국 우울증 걸리셨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제가 너무 안타깝죠. 그래서 그러면서 이분은 이제 PDS도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친구를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은, 두서없이 주저리 남겼습니다. 거의 매일매일 유튜브를 통해서 신 박사님 얼굴을 보다가 굉장히 뭔가 형 같고 익숙하네. 아주 좋은 거예요. 제가 이것도 말씀드릴 거예요. 탄 처음 걸을 때마다 오리를 저 오리를 진짜 사랑하거든요. 저는 새끼 오리 본 날은 그냥 행복도가 110이에요. 새끼 오리 본 날은. 오리는 가족 단위로 행동하거든요. 신기하더라고요. 신 박사님이 오리를 좋아하시는 말도 생각납니다. 글 읽어주신 것만으로도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벌써 그러면서 우리가 이제 친구라는 걸 좀 생각해 보면 되거든요. 벌써 이분은 이거를 보냈기 때문에 저랑 유대가 생겼어요. 인생이 바뀝니다. 이 계기를 통해서 인생이 무조건 바뀌어요. 이분은. 그러니까 이분은 노력했기 때문에 앞으로 무조건 더 좋아질 수가 있어. 근데 대부분은 일단은 내가 뭔가 결핍돼 있다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노력을 안 합니다. 그래서 나아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만 하고 한탄만 하죠. 응? 여러분, 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굉장히 복잡합니다. 굉장히 철학적이고. 근데 우리는 친구를 뭐로 알고 있죠? 몇 학년 몇 반 누구, 그다음에 대학교, 아니면 어떤 집단에 소속돼 있을 때. 그러니까 내 의지와 상관없이 같은 공간에 자주 봐서 반복 노출 효과로 친근해진 사람을 친구라고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친구를 굳이 많을 필요 없어요. 제가 볼 때. 심지어 없어도 잘 살아가는 분들도 많아요. 근데 세상이 바뀌었다기 때문에 친구라는 형태도 바뀌어야죠. 우리가 여러분 예를 들면 누군가 대화할 때, 옛날에 조선시대 대화는 뭐예요? 얼굴 대 얼굴 맞대고 하는 것밖에 없었죠. 근데 우리는 메신저로도 할 수 있고요. 전화로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메일로도 할 수 있죠. 실시간이 아니어도 대화를 할 수가 있죠. 그렇죠? 관계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일단 친구를 맺는 방법은, 우리 스터디원에 속해 있다면 일단은 싱큐온이 열립니다. 일단은 PDS 단톡방이 들어가 있으면 느슨한 유대가 생기죠. 그러면서 거기서 모임이 생기는 거고, 아니면 거기서 주도적으로 우리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 한번 해볼까요? 이런 거 할 수 있어야 돼요. 근데 거기서 예를 들어 300명이나 있는데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 할까요? 그랬는데 아무도 응답을 안 해. 거기서 또 상처받는 사람들이 나와요. 그런 걸 이겨낼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그 결핍이 없어져요. 저희는 어때요? 막 몇백 명짜리 행사도 기억하잖아요. 그렇죠? 그냥 그 다음에 친구라는 거는 되게 진짜 좋은 친구는 가치관 공유, 비밀 공유. 예를 들면은 멘토링 프로젝트 지금 4기 단톡방이 있는데, 거기가 그 사람들이 딱 올 때마다만 보는 사이인 거거든요. 2번밖에 안 받고 서로 말도 안 나눠봤거든요. 근데 거기에 유대가 웬만한 자기 오래된 친구 유대보다 강할 거예요. 왜냐면 가치관을 인정을 해주니까. 그다음에 방향성이 비슷하니까. 그러니까 좋은 친구를 사귄다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겁니다. 당연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친구를, 안타깝지만 뭘 친구를 계산적으로 생각하냐? 맞아요. 근데 저는 누구보다 친구를 소중하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친구를 안 만난 지 저는 여러분 거의 이제 10년이 다 돼갑니다. 저는 누구보다 고등학교 동창회라든지 모임을 제가 주도적으로 하는데 10년 동안 안 만났어요. 저는 친구가 누구보다 많아서 결혼식 때 한국에서 직장 생활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3번 나눠서 찍어야 될 정도로 친구가 많아요. 저는요. 근데 아무도 안 만나요. 진짜 가끔 만날 정도? 무슨 경조사 있을 때. 근데 저는 이 친구들 다 소중하게 생각하는데,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무슨 문제가 터지죠? 다 저한테 연락이 옵니다. 다. 진짜로 많이 와요. 응? 문제가 터졌다는 거는 돈이 필요하거나 아니면은 분쟁이 발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볼 데가 없으니까 다 저한테 물어보고 저한테 요청을 합니다.
필요하면 저는 뭐 돈도 이렇게 안 받을 생각으로 몇백 준 친구들도 있고요. 몇백 준 친구들도 있고 그냥 뭐 갚겠다고 하지만 뭐 그냥 그건 알죠, 여러분? 받을 생각하고 빌려주면 안 되고 만약에 여러분 형편이 안 되면은 진짜 친구라면 단칼에 거절해야 됩니다. 그게 친구인 거예요. 그게 계산적인 게 아니라 진짜 친구인 거예요. 그게. 아무튼 저는 그런 사이 그러니까 결국에는 뭐 이걸 내가 마셔서 만나갖고 술 마시고 뭐 돈 걷어갖고 여행 가고 그런 게 진짜 뭐 그런 걸 진짜 친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있겠지만 내가 그 사람한테 어떤 진심을 갖고 있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친구는 사귀기가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그런 친구 두세 명만 있어도 인생 성공하. 저는 제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 1, 2는 누구다? 제 초중고 친구들이 서운해하겠지만 고 작가님이에요. 고 작가님도 자기 인생의 베스트 프렌드 1위는 저일 거예요. 아니면 저는 짜증날 것 같은데. 맞아요. 왜냐면은 뭐 우리는 인생을 진짜 쉐어한 사이이기 때문에 그냥 그런 친구 하나 저는 고 작가님은 어떤 뭐 배경이 같은 게 없어요.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나이대도 다르고 저는 80년대생이고 고 작가님은 70년대생이고 4살 차이 나고 좀 애매해요. 다 사이가. 누구보다 친하죠. 가치관이 공유됐고 서로를 진심으로 걱정해 주기 때문에. 저랑 고 작가님이랑 한 달에 몇 번 만나냐? 안 만나요. 아예. 전화로만 얘기해요. 누구보다 근데 관계가 애틋하죠. 그게 친구인 거예요. 친구. 내가 얼마나 누군가를 진심으로 생각하냐. 그러니까 모든 친구의 시작은 뭐예요? 나 자신으로부터 시작되는 거. 내가 이 사람 얼마나 진심으로 시작하냐. 그래서 또 이제 뭐가 있어요? 싱큐온이 시작이 돼요. 싱큐온은 오프라인 모임도 어떻게든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뭐 상시는 아니겠지만 뭐 간헐적으로라도 독서를 뭐 빡독을 오프라인에서 같이 하다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분들이 오프라인에서 독서 모임을 할 수 있게 뭐 아무튼 고민을 저희가 많이 할 거예요. 그런 건 또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런 데서 또 느슨한 유대를 만날 수도 있고 저희 와이프는 최근에 친구 사귄 거 보니까 어떤 커뮤니티 아까 커뮤니티 관리자라면서요. 커뮤니티에서 누구랑 대화 나누다가 한 살 동생 사귀었는데 겁나 친해요. 제주도도 놀러 같이 가요 이번에. 그러니까 그 와이프끼리만 자기 둘만 남편들한테 아이들 맡기고. 그냥 친구라는 거는 내가 어떤 태도를 갖고 어떤 방식으로 사람들을 대하냐에 따라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회사를 보면은 이거를 저는 왜 잘하냐면은 저희 회사가 늦게까지 저녁을 굳이 같이 안 있어도 되는데 업무가 다 끝난 친구들이 남아서 늦게까지 우리는 좀 빨리 가라 그러거든요. 저녁을 먹고 가는 왜 그냥 어울리는 게 너무 행복한 거예요. 우리 회사 내에서 굉장히 많이 남아서 저녁을 먹는데요. 깜짝 놀랐어 저는요. 우리 회사 입장에서 굳이 안 써도 되는 저녁값을 쓰는 거예요. 업무가 다 끝나고 빨리 집에 가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 회사는 되게 가족적이기 때문에 뭐 그런 거 다 환영하죠. 굉장히 환영하죠. 신나서 또 얘기하다 가요 그러면은요. 그러니까 뭐 그런 관점에서 친구는 사귀기가 생각보다 어렵고 근데 이렇게 또 사귀면 너무 좋고 그다음에 또 직장 동료 같은 사람들을 친구로 사귀면 너무 좋고 굳이 직장 동료랑 막 어거지로 친하게 지낼 필요는 없지만 내가 노력해서 직장 친구가 된다. 그래서 허심탄회하게 대화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어렵냐? 가치관이 이렇게 뭐랄까 정립되고 성숙된 어른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의외로. 그러니까 각자가 너무 힘들기 때문에 나 자신을 이렇게 되돌아보는 경우가 없고 그다음에 내가 누군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흘러가는 대로만 사는 어른들이 너무 많죠. 저는 이제 그거를 일깨우고 뭔가 온전히 그러니까 뭐랄까 온전히 오롯이 이렇게 서는 거. 그러니까 양육의 끝판은 뭐냐면은 아이의 독립이거든요. 양육은 내 자식을 내 아바타로 만드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분당은 뭐 굉장히 사교육이 치열한 곳입니다. 거의 강남과 비등비등할 정도인데 저희 딸은 그러니까 학교 방과후 활동 그거 추첨제로 하는 거 아니면은 태권도랑 미술밖에 안 해요. 태권도는 아예 솔직히 가는데 그냥 놀러 가는 거고 미술은 진짜 자기가 너무 좋아서 하는 거고 사실상 사교육은 그래도 학교 그거 수업 따라가야 되니까 뭐 온라인으로 이렇게 하는 거 빼고 저희 딸만큼 이 분당에서 학원을 안 다니는 애가 있을까 싶을 정도. 왜? 저는 오히려 아이를 독립적 인격체로 키워낼 자신이 있거든요. 제가 인격적으로 독립을 했으니까. 근데 저는 뭐 50대 사연, 60대 사연도 뭐 40대 사연 많이 보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른인 것 같지만 자기가 올바른 독립적 사고를 못하는 경우가 사실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누군가의 아빠고 내가 부모님도 모셔야 돼요.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저는 왜 서양이 유럽이나 미국이 우리나라보다 그래도 더 행복하냐 하면은 막 돈이 아니에요. 돈 우리나라 충분히 먹고 살 만큼 있어요. 더 인디펜던트, 더 독립적이에요.
훨씬 어렸을 때부터 진짜 물질적으로 정서적으로 독립을 하기 때문에 훨씬 어른스러워요. 또래를 만나도 우리나라 친구들보다 훨씬 어른스럽습니다. 저는 이게 대만, 일본 다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랑. 그래서 더 괴로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뭐예요? 여기까지 보였으면 진짜 찐 구독자죠. 출산율 왜 낮겠어요? 일본, 대만, 우리나라 다 정식적으로 성숙하지 못해서 그런 부분도 저는 크다고 봅니다. 똑똑하기는 그러니까 뭐랄까 IQ 측면은 일본, 유럽보다 우리가 높은 것 같아요. 왜냐면 교육을 많이 받았기 때문에. 근데 뭔가 이런 독립적 사고, 성숙함 이런 거를 많이 떨어져서 저는 그게 늦지 않았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제가 잘 대화를 잘 나누고 이런 걸 여러분들이랑 교감을 잘 하기 때문에 뭐 고민연구소 구독자 빠져도 저는 앞으로도 계속 할 생각입니다. 뭐 이런 걸로 구독 빠지시면 원래 우리 거 안 보실 분들이었기 때문에 문제 없고요. 그다음에 그거 아니어도 뭐 구독자는 계속 늘고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 감안해서 일을 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좋은 일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제가 오래 할 수 있거든요. 왜? 일요일에 만약에 막 삼성 디스플레이 누가 우리 부장이 어거지로 시켰어. 그럼 막 회사 가기가 싫겠죠. 저 오늘 우리 한나가 우리 조카가 싱가포르에 와서 우리 가족 점심 모임 하고 채아 친구가 오늘 놀러 와갖고 그 에어바운스 같은 거 이런 거 다 세팅해주고 그 아버님이 친구 저희 집을 데려와서 제가 올려다 주고 간식 세팅해주고 온 거거든요. 너무 와서 찍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또 일해야 돼 하루 종일요. 또 그 친구들 또 데려다 줘 와이프가 데려다 주라고 하면 데려다 주고 또 일을 해야 됩니다. 너무 좋죠. 응? 저는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 일단은 저는 플랫폼이다. 프렌즈 플랫폼. 저는 패밀리 플랫폼. 다 F네. 저는 F 플랫폼이다. 저를 동생으로 양동생으로 삼아도 좋고 양오빠 양형으로 삼아도 좋고 양아들로 삼아도 좋고 양아버지로 삼아도 좋습니다. 그건 여러분 자유입니다. 새로운 세상이라니까요. 저랑 이렇게 온라인으로 교류를 맺어갖고 MIT에서 박사를 받은 친구도 있어요. 그러니까 별의별 사람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별의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어떻게 마음 먹냐, 어떤 관점을 갖고 있냐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진짜로 이거는 정말로 원테이크로 쭉 친구랑 대화하듯이 오빠 형이랑 대화하듯이 아들내미랑 대화하듯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버지랑 대화하듯이 이렇게 대화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자리에서 앞으로도 정말로 변함없이 더 능력을 키워서 여러분들 자기 객관을 시켜드리고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도와드리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여기서 오늘 얘기 마치고 저는 다음 시간에 또 고민연구소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